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아입니다. 오늘은 소개팅과 이런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만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개팅에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맞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 해보라고 해도 잘 못하세요. 왜 그런 만남을 안 하세요? 라고 하면 주위에서 소개를 안 시켜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야, 내 친구 있으니까 사촌 오빠 있으니까 만나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많고 또 가볍게 만나지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회조차 없고 또 함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고 특히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그 주위에 소개를 통해서 맞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격식이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이렇게 많이 성행되고 저희 같은 매니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차이를 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이성관이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더 정립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나 만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 두려움이 있고요. 또 섣불리 만났다가 내가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시하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걱정을 집에서만 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이나 그럴 거리 자체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소개팅과 우리 이런 결혼정보회사의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소개팅은 말 그대로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또 가볍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 정도만 나가는 거지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인포메이션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부담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이 안 들겠죠.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비나 이런 게 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편안한 만남으로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일 수 있죠. 자, 반대로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래도 자연스럽진 않죠. 본인의 인포메이션도 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상대의 인포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맞는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떨지에 대한 상의도 다 드려야 돼서 시간 날짜 다 맞춰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 자체가 격식이 아무래도 있겠죠. 또한 돈이 들겠죠. 이게 무료 봉사를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 매니저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셋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피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자, 이것만 해도 일단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로 이렇게 가입하러 들어오실 때 왜 이제서 왔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고, 가끔 소개팅은 괜찮은데 결혼정보회사는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굉장히 시장에 나온 듯한 느낌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거 아닐까? 또 내가 너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알려져서 정말 이렇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보완해야 되는 게 이 정보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고 만나고도 헤어졌다, 만약에 완전히 끝났다 했을 때에도 그 전 사람의 그 전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유출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장에 나온 듯한 느낌 자체도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오긴 나온 거죠. 어쨌든 하나의 시장에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본다면 일반 재래시장이냐 또 여러분이 명품관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 지인 통해서 나 좀 소개시켜줘 이러고 얘기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쉽게 들었다가 이렇게 상품 보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sometime 깎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보여드릴 때 말 그대로 하나의 상품이다 생각하면
장갑을 끼고 그 상품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그 사람에 어울리는지를 쭉 보여드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 상품의 주인이 만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좀 격이 있는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거가 결혼정보회사다라는 차이를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생각의 차이이고 여러분의 그런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시장에 나온 듯한 느낌이 있고 내가 너무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나마 기회조차도 없고 소개팅도 중단되고 없는 기회마저도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모님이 몰래 등록을 해서 자녀분한테는 그냥 그런 이제 선입견을 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녀분들한테는 뭐 친구의 소개인 것처럼 엄마 아는 뭐 교회의 집사 소개다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척 하면서 해요. 그러면 그거는 만나더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만나서 몇 번 만나고 나중에 사실은 이런 정보회사에서 했어 라고 하면은 달라질 게 없고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할 것을 애초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한 발치도 나가질 않고 누구와의 만남 자체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면 정말 그냥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같이 바쁜 시대에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나는 이런 집을 사야 되겠어. 뭐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를 내 발로 그걸 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 어포인먼트 하고 언제 가겠다 하고 이런 걸 맞춰본다는 게 내가 해도 돼요. 그러나 소정의 피를 내고 부동산 브로커한테 의뢰를 하고 나면 그분이 그 대신해서 리스팅 갖고 있는 거에서 보여드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과 또 정보와 모든 것들을 세이브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배우자, 내가 원하는 이상형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리스팅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떤지에 대한 거를 선택해 주시고 만남을 셋업해 드리는 일을 하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한쪽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선택하면 그냥 팔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 집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양쪽 감정이 있는 사람과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괜찮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인연을 찾는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은 뭐 돈만 있으면 몇 개 더 살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런 집이었지만 다음에 이런 집도 살아봐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내 인연을 찾고 내 배우자를 찾는 거는 요번에 이런 배우자를 찾았는데 안 됐을까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그게 안 되잖아요. 한 명 찾는 거예요. 이 수억만 명의 인구 중에 딱 한 명을 찾는 건데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해드리는 매니저들이 함께 데이트 코칭도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특히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우리 매니저들은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중간에서 다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맞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들을 정보가 많이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 조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니저들이 중간에서 그 양쪽 얘기를 다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몇 번을 이제 만나고 데이트해서 좋은 감정, 여성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한 남성도 이렇게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3번, 4번째 만남 가운데 이제 남성분이 점점 만날수록
조금 감정이 많이 가지를 않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여성분은 계속 그 감정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네 번째 만남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남성분이 많이 안 주시는 거를 이분이 많이 바빠서 전화를 못 하는 거구나 라고 나름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이 사람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세 번째 만남까지는 좀 가만히 지켜보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감정이 더 이렇게 진전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쪽은 마냥 기다리고 남자 쪽이 너무 바빠서 아직 연락을 못하지만 뭐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라는 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쯤에 남자 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 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라 라고 저희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안 드리고 있다 보면은 마냥 시간만 가면 이 여성분도 다른 분을 만날 기회가 있는 것도 또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이 남성한테 연연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더니 여성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헷갈리고 이게 좀 마음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만남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다른 분으로 지금 만나서 이렇게 교제 중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찾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저희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물을 수 있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게 상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통로로든 소개팅이든 뭐 주위의 지인들의 맞선이든 또 내 발로 가서 내 배우자 내가 찾겠다 해서 내 발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하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드는 그냥 소개팅이나 맞선함만 기다리다 보니까 기회조차가 시간이 갈수록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라는 데도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어디에 국한되지 말고 기회가 펼쳐 있는 곳에 다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혼정보회사에 들어왔다 해서 모든 인연을 다 찾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좋은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거지, 어디든 그 오픈 마인드가 없으면 내 인연을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는 소개팅이나 맞선과 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 소견으로 또 현직에 있는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한번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매공주 설아공주 이선아였습니다.